지금 우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8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관 1명을 임명해야 하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다들 임명하지 마라, 이렇게 최상목 대행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명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마은혁이라는 사람인데,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하면 좌파고 마은혁 임명을 반대하면 우파다, 그렇게 나누고 있죠. 주진우 의원을 보니까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후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그 마은혁이라는 사람이 법관 출신이죠. 그런데 주진우 의원 보니까 이거는 무슨 지하 조직 극좌 활동을 하는, 뭐 친북인지는 모르겠는데 연일 종북 친북하는 뭐 그런 뉘앙스로 연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마은혁 씨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데, 아무리 해도 임명을 하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권한쟁의 심판 절차가 맞네 틀리네 하면서 뭐 이상한 헌법 학자라는, 전에 잘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을 국민의힘 쪽에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결판이 나겠죠. 그런데 도대체 선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자. 그거 좋겠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9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헌법부터 보겠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2항에 헌법재판소 중간은 생략했습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구나. 하나하나 따라오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다음 내용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누구 시킬까? 그래서 막 골라가지고 9명을 임명하면 되는 걸까? 제2항까지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3항을 봅시다. 재판관 중 3사람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또 3사람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그러면 뭐 9명 중에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정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왜 선출과 지명일까? 이것은 여러분이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대법원장은 1명이고 국회에는 국회의원 300명이 있죠. 300명이 1명을 정하려면 의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읽어봅시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어떻게 임명하느냐? 국회에서 선출하면 그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그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9명 중에 6명에 대해서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바꿀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꿀 수 있다면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다고 헌법이 규정하지 않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헌법이 국회에서 선출하라고 하면 선출은 국회가 하면 됩니다. 아무도 참견 못합니다. 제4항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걸 봅시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이 몇 명 있어야 합니까? 9명이 있어야 합니다. 재판관이 9명이 있은 후에 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지켜서. 이게 바로 법률을 읽는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 법도 봅시다. 제6조 재판관의 임명. 제1항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복종하여 여기에 규정한 겁니다.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역시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은 대통령의 입김이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사람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이라고 했죠. 9명 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를 수 있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선택을 하고, 그런데 자기가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3사람을 정해서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가 인사청문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내가 임명하기 싫어졌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어로 must라고 했는데 임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재판관은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는 날 아니면 정년이 돼서 정년이 되는 그날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must, 의무입니다. 해야만 한다. 누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임무인 것이죠. 임명 안 하면 안 됩니다. 제4항은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이 됐을 때, 임기 중에 어떤 사유로 재판관이 재판관의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됐을 때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것을 보면
재판관의 자리가 9명의 자리가 비어서는 안 되며 비어 있게 되면 그 책임을 대통령인 공무원이 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통령의 임무,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대통령 자신이 임명할 수 있는 3명이 있고 절차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사람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면서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되고 나머지 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면서 인사청문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정해진 사람들을 대통령은 임명하여야 한다. 거기서 골라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024년 10월 17일에 재판관 3사람이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그러니 10월 17일부터 3사람의 자리가 공석이 된 것이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선출하고 지명하고 그거로 안 됩니다. 그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임기 만료가 언제인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을 국회에서 선출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임무 해태,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역시 대통령의 법 위반입니다. 이게 동시에 벌어진 겁니다. 자기의 임무일 때는 국회에게 선출하십시오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양쪽이 다 죄가 있다. 그런데 2024년 12월 26일에 국회는 재판관이 될 사람 3을 선출했습니다. 국회 선출 3사람이 나온 것이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서 이 3사람이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입니다.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를 거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하는 이 의결에 불참해버렸습니다. 국회가 선출하는 것을 방해했거나 협조하지 않았거나 한 것이죠. 불참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는 불참하면 안 됩니다. 국회가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의무입니다. 국회가 자유의사로 우리는 3사람 그냥 안 뽑고 말겠어 라고 하면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서 이거 의결 안 하겠다고 하고 불참했습니다. 정말 막 가는 정당이죠. 지금 보면 2024년 12월 26일 이왕 내란을 저질렀으니까 무엇이든 저지르고 말겠다는 태도가 보이는 겁니다. 12월 26일 국회에서 3사람을 선출해서 즉시 정부에 통지를 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못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라고 법에 따라 임무가 주어진 공무원입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임명하여야 한다. 의무를 거부했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의결이 됐죠. 2024년 12월 31일 그 다음 순위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사람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2명을 골라서 정계선 조한창을 임명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중에 2명만 골라서 임명하고 1명은 안 하겠다. 이럴 수 없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3항 재판관 중 3사람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 동일하지요. 헌법에서 명한 것을 위반한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을 위반해서 국회가 선출한 3사람 중에 2사람을 자기가 골라서 임명하고 마은혁 선출자를 임명 거부 중입니다. 바로 이러한 법 위반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보면 국민의힘이 우선 임기 만료가 돼서 3사람이 공석이 된 2024년 10월 17일부터 국회의 책임이 있고 대통령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회에서 3사람을 선출하려는 의결에 의원총회로 불참한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당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겠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임명 거부한 거 역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겁니다. 12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기 맘대로 2명을 골라서 임명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마은혁 선출자를 지금까지 임명 거부하고 있는 것도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 선출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선출자는 후보가 아닙니다. 인사청문을 거쳐서 국회가 선출한 자. 국회는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바를 다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정부인 겁니다. 국민의힘인 겁니다. 현재 윤석열 피청구인 혹은 윤석열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탄핵 심판에서 빠져라. 이 사람들의 심판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조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3개 정부가 구성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은 2025년 4월 18일에 임기가 또 만료가 됩니다. 그 전에 그러면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선출해야 하는지 헌법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준비를 해야 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4월 18일에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겠다. 우리는 헌법이나 법률 같은 거 그냥 위반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다시 권한쟁의 심판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임명권이라는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헌법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를 구성 못하게 하고 있고 심판을 하는데 겨우 6명, 7명만 채우면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빼내겠다고 하고 있고 헌법 내란 맞죠? 또 헌법재판소장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임명 안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법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장 8명 중에서 1명 임명합니까? 그렇지 않죠. 9명 중에서 1명을 임명하기 때문에 재판관 9명이 임명되어 있어야 제4항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항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9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문이 적용이 돼서 소장을 임명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소장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단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권 남용을 수단으로 한 헌법 내란이 성립이 될 뿐입니다. 요즘 걸핏하면 헌법 내란으로 간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법치국가, 법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철두철미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죠. 법에 규정된 대로 하면 되는데 어째서 거기에 개인의 의견이 끼어드는 겁니까? 형법 제91조 국헌문란 제1호 헌법 또는 법률의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헌법 내란입니다.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직권 남용으로 헌법재판소의 성립을 방해하고 헌법재판소라는 것을 무효화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헌법 내란으로서 내란죄를 구성합니다.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0여 선출자를 임명 거부하고 있는 것은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고 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게 맞는 건지 임명 거부할 권한이 최상목에게 있는 건지 권한쟁의 심판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이건 칼로 싸울 것을 말로 싸우고 있는 거다. 이래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지킬 수 있겠는가? 최상목에게 책임을 묻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